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신금일주가 무토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금이 무토를 만나면 우리가 물상적으로 신금은 우리가 이제 보석, 좀 완성된 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신금 보석이 땅에 묻히는 형상이다 이겁니다. 흙에 묻히는 형상이다. 무토가 큰 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매금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땅에 묻혔다 이거죠. 매금의 형상으로 이렇게 신금이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떨어지거나 혹은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을 발휘하기가 이제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가 약합니다. 누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결과, 그 사람이 한 일을 갖다가 뺏어간다든가 이렇게 돼서 남한테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공부를 해도 능력 발휘하기가 좀 힘들고 외롭고 과거에 매여서 추진력이 약하고 타이밍을 잘 못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이제 분별하는 힘 아닙니까? 이게 분별. 이 분별하는 힘인데 이렇게 토에 묻히면 이 분별하는 힘이 약해지죠.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 토가 강할수록 이 금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토생금을 하면은 금이 강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초보자들은 무조건 인성에 생을 받으면은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금의 체성은 흙이 많아지면은 도리어 약해집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고 기능의 논리입니다. 기능과 어떠한 용도, 작용 이거의 논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의 기능이나 금의 용도, 금의 작용이 없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는 분별하는 힘인데 토가 많아갖고 금이 매금이 되면은 금의 능력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분별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것은 금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꼭 뭐냐면 물리적인 힘의 논리로서만 따지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토에 조종당하는 거죠. 토에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도해야 되는데 토에 의해서 내가 주도당한다 이겁니다. 토는 인성이니까 과거죠. 과거 혹은 인습, 습관, 부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묶여 있다 이거예요. 매달려 있다 이게. 그래갖고서 금이 금답지 못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롭고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질 못한다 이게. 추진력이 약하고 그러고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이제 돌다리, 좋게 말하면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리어 타이밍을 못 맞춘다. 인생의 송패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만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데 타이밍을 잘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잘 못 맞춘다 이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힘이 약하고 토가 강할수록 머뭇머뭇거리고 그 다음에 관계소통이 잘 안되고 우유부단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용적이질 못하고 현실적 관계가 잘 안 만들어지요. 활동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무토는 이렇게 넓게 신금이 무토를 보게 되면 넓게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한정된 영역에서 쓰여지는 경우가 많죠. 다시 말하면 자기만의 공간에서 활용되고 이것을 좋게 생각한다면 어떠한 한정된 공간과 영역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넓은 쪽으로 이렇게 나가질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남이 지금 잘 알아주지 않는 자기만의 울타리, 자기만의 영역에서 머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무토는 나를 대상과 차단합니다. 이렇게 고립되는 현상이 있는데 특히 이 무토가 시간에 있으면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영역을 확보하고 또 좋은 의미로는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무토 안에 있는 신금은 외부적 형태에서 고립되어 자신의 역할이 한정되고 또 로코라 됩니다. 로코라, 지방화, 지역화 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널리 쓰여지지 않고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금되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 매금이 됐을 때는 그 매금을 탈출해야만이 이 사람이 성공의 과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금되는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그것이 첫째 목으로 소토하거나 목으로 소토하고 둘째는 금으로 소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종격이 아닌 이상 많은 것은 병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은 병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병을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을 제거하는 방법은 극하거나 설하는 방법입니다. 극하거나 설하. 우리가 육친으로 보면은 관살로 극하거나 혹은 그것을 식상으로 이제 설하는 거 이렇게 극설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토가 인성 아닙니까? 인성을 극하는 건 재죠. 그러니까 극하거나 많은 것을 극하거나 인성을 설하는 것은 금이죠. 이렇게 목이나 금이 와야만이 매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를 형충하는 겁니다. 토를 형충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토를 흔들어서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형충이라는 것은. 그래서 묻혀있던 뭐예요? 금을 캐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삽으로 뭐 흙을 퍼내든지 혹은 뭐 부르도자로 퍼내든지 하여튼 토를 흔들어서 금을 캐내는 거를 이제 우리가 형충으로 매금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병신합유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신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병화가 와 있다 그러면은 신금을 병화로 끌어낸다 이거죠. 합의 그 활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병화가 신금을 잡아 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무게합하는 방법입니다. 무게합이라는 것은 무토가 매금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토의 작용을 다른 데로 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와서 무토의 작용을 정지시킨다 이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신금이
매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자기 구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변하지만 크게 큰 테두리에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5개의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토가 이런 경우에는 나쁘지만 이 같은 신금이 무토를 봤다 하더라도 사주 구조에 따라서 무토가 도리어 또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냐? 신금이 뭐냐면 물이 많아갖고 금침수조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토가 수를 제압을 해서 신금을 생하면서 신금이 금침수조 안 되게 하는 경우에는 좋죠. 좋은 경우가 되는 거죠. 또 사주에 화가 너무 왕하다 이겁니다. 화가 왕해서 신금이 녹을 지을 때 그때 무토가 와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신금을 보호하는 경우도 무토를 긍정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무게합화가 되는 명조가 화가 이 신금이 화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무게합이 화를 갖다가 암암리에 생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가 명조에 없을 때는 사주 구조가 좋으면은 명예가 따르고 사주 구조가 나쁘면은 혹은 무속이나 혹은 종교 철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미, 무진, 신미, 기일에는 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주 보면 한눈에 들어오겠죠. 우선 무토가 뭐예요? 매금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여기는 뭐냐면 무토만 있는 게 아니라 토가 또 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신금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토가 많으면은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토를 해결해야죠. 이게 병이니까. 이게 해결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목이나 금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금은 해결될 수는 있지만서도 이것은 자기의 비겁이 되죠. 비겁이 되니까는 자기의 자존감은 드러낼 수 있지만서도 비겁은 죄를 극하고 화가 약해지는 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기분만 좋은 것뿐이지 결과가 없죠. 근데 목으로 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은 뭐예요? 재 아닙니까? 재.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과. 그래서 여기서는 모군이 와야지 최고로 이제 좋은 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해 볼 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개운법으로 볼 때, 개운법으로 볼 때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오행상으로 어느 지역이냐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토가 많으면은 대개 우리나라를 갖다가 크게 8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충청도로 의미합니다. 충청도를 토라 그럽니다. 또 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명을 보고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충청도를 토로 의미하는데 이런 여성이 만일 충청도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풍수적인 조건에서 좀 너무 또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약에 충청도에서 태어났다 그런다면은 빨리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자기가 빨리 개운하는 그런 것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토는 뭐예요? 육친적으로는 어머니 아닙니까? 엄마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뭐예요? 엄마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엄마하고 사이도 좋지 않거니와 예. 또 엄마로 인해서 자기 앞길이 잠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빨리 독립을 해야지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고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엄마가 사고 뭉칩니다, 집안에. 그리고 본인도 엄마하고 잘 안 맞고. 엄마 토 입장에서의 관은 뭡니까? 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예. 근데 이 미토는 뭐예요? 관고죠, 관고. 관고. 예. 그러니까 관고, 그러니까 관이 임묘되어 있는 형상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남편이 엄마 입장에서 남편이 무덤에 가 있는 거다. 그래서 본인의 기준에서는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가 일찍 사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주가 발전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이 소투를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군이 와야 좋다, 발전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러면 목이 이 사람한테 좋으니까 이 목의 특성을 가진 직업군을 고르는 것이 이제 오행상으로 좋은 직업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은 뭘 나타내냐? 우리가 목을 직업적으로 분류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서도 간단하게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이 목은 의류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도 되고, 부동산 중에서도 요거는 이제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의료업에도 종사해 보았고 또 어릴 적 꿈이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을 해보려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은 이제 얼굴은 이제 예쁜데 결혼이 잘 안 됩니다. 왜 결혼이 잘 안 되냐면은 우선 신금이 무토에 묻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돋보이질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신금의 남편 성은 오행상으로 화 아닙니까? 근데 화가 미중정화 이렇게 뭐냐면 땅속에 묻혀 있어요, 화가.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좀 무능하다. 좋게 말하면 착하다 이러지만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가 토가 나한테는 나쁜 귀신 아닙니까? 귀신. 나쁜 귀신인데 이 화 남자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화 남자가 오게 되면 뭐예요? 토에 전부 다 이렇게 회귀당합니다. 회귀. 그러니까 토에 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에 이 남자 화가 뭐예요? 기운을 다 빨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가 이 여자한테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고 또 잘 해보려고 하더라도 이 여자하고 만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딸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노력을 가해도 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면 멀리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뭐냐면은 더 심도 있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속궁합에서도 이 부부 관계를 하게 되면은 남자가 뭐냐면 이런 사람하고 만약 부부 관계를 하게 되면은 하룻밤 자고서 도망갑니다. 왜? 너무 기운을 뺏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자 그랬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 자고 났더니 만나주지 않는다. 뭐 이런 속칭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이렇게 화가 와서 이렇게 남자가 와서 뭘 합니까? 화생토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더 매금이 되죠. 토의 기운을 더 북돋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와도
마음에 들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남자 만나도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남자가 뭐예요? 어? 하나도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또 남자를 멀리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인연이 잘 닿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제 매금이 된 금들은 대개 내가 이제 드러나지 못하니까는 보통 이제 음지성 직업이나 경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미운에는 뭐냐면은 요게 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해미목국을 한 게. 해미목국으로 가압을 했지만 암암리에 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미목국을 해갖고 요때 자기가 룸카페를 해갖고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목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운은 어떠냐? 임신개우 운은 이건 좋은 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가 천간으로 지지로 금이 오니까는 내가 뭐예요? 매금에서 탈출하는 경우고 천간에 수를 달고 오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수생목을 해주죠. 그리고 신금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개우대우는 매금에서 벗어나갔고 수생목해서 재물이 들어오는 운이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운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